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굉장히 분주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로 순식간에 과대 낙폭이 좀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빠졌단 말이죠. 일단 뭐 국장이 빠지면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흐름이 있었어요. 국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개파락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 1파 이후에 반등, 하락 2파가 크게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락 2파가 크게 안 들어갔습니다. 처음 나왔던 하락 1파에 비해서 2파가 짧죠. 곧바로 안정감 있는 흐름, 반등 나와줬고 이걸 유심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던 상황이에요. 변동성이 강한 구간이고 특히나 이런 것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패닉셀 매도가 한꺼번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1파 이후에 하락 1파 이후에 조정 그리고 하락 2파로 크게 들어가지 않고 바닥을 잡고 지금 완만하게 지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함께 무너진다라고 시나리오로 들어갈 거였으면은 오늘 이렇게 반등세가 곧바로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보여진 흐름 속에서 여전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세에 대한 힘을 머금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국장 왜 조정받았어요? AI 버블 때문이죠. 근데 진짜 AI 버블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AI 산업은 혁신적이고 파괴적이고 기업들의 생태계를 모두 바꾸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증시가 잠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급등을 앞두고 겪는 성장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왜 성장통인지 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좋아요는요 제가 더 열심히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제 방송을 응원해 주시면 당연히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열심히 분석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제가 다 보답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자, 두산 로보틱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정말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추세를 볼게요.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있는데 꽤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맞죠? 근데 이 추세를 지금 벗어났습니다. 맞나요? 추세를 벗어나는 급등이 나왔고 그 급등 이후에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눌림이 나왔지만 버텨주고 있어요. 맞나요? 추세 전환이 시작된 이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던 이 파동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길고 긴 장기 하락 추세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급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필요하겠어요? 모멘텀도 필요하겠죠? 시작된 거예요. 엔비디아 트리거. 그 전에 SK 시트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재료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움직임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초입 구간이 있다. 상승의 초입. 그래서 저는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AI 버블 논란이 나오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상하죠? AI가 버블이면 안 되는데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10월 31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영상이죠. 조회수가 1400회 정도 나왔는데 이때 금요일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만 볼게요.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미세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곧 지금 그어드리는 적색선,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들으셨죠?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고요. 보신 것처럼 맞아요.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도치 캔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녹화를 하고 나서 급등 나오기 시작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급등 나왔죠.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작을 맞춰낸 사람의 분석이라면 앞으로 왜 더 급등하는지도 들어봐야겠죠. 맞나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두산로보틱스가 급등을 할 때는 매도도 할 건데요. 매도할 때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도를 할 거니까 제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겨서요. 제가 매도를 할 때 그 타이밍 원하시는 분들은 매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두산로보라고 남겨놓으세요. 저점도 잘 맞췄고 급등 직전의 타이밍을 또 맞춰냈고 이번에도 급등 타점, 매도 타점 맞춰낼 겁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죠? 꼭 남겨놓으세요. 근데 지금은 일단 매도 타점이 아니다. 절대 지금 저는 팔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증시를 보시면은 5%까지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인데 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저는 이 AI 버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실물이 있어요. AI 버블이 정말이라면 두산로보틱스가 하필 이 타이밍에 잘 가다가 또 무너질 거예요. AI 버블은 굉장히 증시에 큰 충격이니까. 그래서 이 AI 버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 주가를 대응하기 위해선. 왜 버블이 아닐까요?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면 혼자 만들어내나요? 그 안에 공급망이 있죠.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엔비디아 열심히 만들어 우리 거 가져가서 만들어 매출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또 그걸 사요. 엔비디아는 그걸 사서 또 어디에 팝니까? 테슬라, 오픈AI 많은 국가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지금 이게 없어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걸 사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없어서 난리잖아요.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성장하는 게 보이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실물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논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근데 뭐 버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미 1, 2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잖아요. AI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좀 의도적으로 이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외인들의 흐름인데 매도를 좀 치고 있거든요. 매도를 올려놓고 좀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지금 단기 차익을 거두거나 한 번은 좀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곧 멈출 거라 봐요. 각 국가별의 이 외환 보유고가 있고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은 이 약달러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달러에 대해서 뭐 숏을 치거나 혹은 달러를 이미 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데 뭐 펀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은 곧 뭐예요? 상승입니다. 약달러 시대가 시간이 걸리든 어떻게든 도래하게 될 겁니다. 약달러 시대가 되면은 자산 시장은 급증을 하죠. 달러가 약해지니까 달러를 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2026년도가 되면은 이 유동성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시가 이렇게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은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그럼 성장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성장주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떤 애들이 갈까요? AI, 로봇? 당연한 거죠. 이걸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너무나 시기가 좋은 거야. 왜냐? 제가 IR 담당자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중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인공지능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유의미한 매출은 언제부터 나올 거라 보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유의미한 매출은 202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왜냐하면 2027년도부터 유의미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본다 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매출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뭘로 돈을 벌 거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요. 갑자기 짠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소식으로 시장이 주목할 수 있겠죠. 시장이 두산 로보틱스를 주목하고 있을 때 AI라든지 로봇주라든지 흐름이 너무나 좋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중요한 소식은 우리 이렇게 돈을 벌게 라고 하는 그 소식은 엄청난 매력도를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주가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 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든 엔비디아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인공지능 생태계에 들어가려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혈안이 돼 있습니다. 뭐 오죽하면 GPU를 준다 안 준다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특권인 것처럼, 그죠? 행사를 하잖아요. 영향력을 GPU 안 주겠다, 근데 엔비디아는 주겠다 그러고 미국은 못 준다 그러고,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근데 왜 두산 로보틱스에게 줬냐면 여기에 지금 합류를 했잖아요. 두산이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뭐 건설 기계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발전 기기라든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제품이라든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모델을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합류를 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상하겠다. 그게 이번에 협력의 주 과제잖아요. 여기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라니까요. 근데 두산은 또 엔비디아에게 뭘 해주고 있어요? CCL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걸 받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 CCL을 갑자기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산이 만들어내는 CCL이 너무나 좋고 품질이 좋고 가격도 마음에 들고 납기도 정말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두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엔비디아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사로 두산의 이름이 오른 거예요. 그럼 두산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얻을 게 없을까요?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반도체 사업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로봇도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재료가 더 없을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미래는 보이죠, 벌써. 맞나요?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가 바뀐 것부터 심상치 않고, 하락하는 추세를 바꿔준 것도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소식이 가장 크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구체적으로 엔비디아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어떤 실적을 만들어낼지 거기에 따른 이슈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측에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적 내는지 거기에 대한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두산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추세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게 뚫어냈죠. 계속 이렇게 빠지다가 계속 빠지고 하다가 밀리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한 다음에 힘있게 뚫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 눌려도 뚫어낸 힘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들어간 다음에 재차 한번 2파 나올 수 있다. 2파. 그 2파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 보고, 그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 이번에 11월 3일에 만들었던 95,000원대를 돌파할 거라 보는데, 그때는 제가 매도하자라고 한번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때가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의 최고점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을 가져가면서 한 번은 팔면서 가야 되니까, 그죠? 두 번째 이제 엠파시고 나올 겁니다. 엠파 나올 때 이때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봅시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73717454 이 번호로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고 매도할 때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 급등도 맞춰냈어요. 심지어 지난번 급등도 맞춰냈죠. 맞네요. 저점을 잘 맞춰내고 있고 앞으로 있을 흐름도 제가 분석을 하면요, 그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은 수익이고 그 수익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는 내용이 여러분께 필요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핵심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요,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핵심 말씀을 드리고 두산 로보틱스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핵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AI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국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국장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최근에 있었던 급등 흐름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조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되는 것은 AI 버블이 정말인가? AI 버블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로봇주들 역시도 조정은 불가피할 텐데 저는 이 AI 버블이 아닐 거다라는 측의 승부를 걸기로 했어요. 그 근거로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생태계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네이버 이미 밸류체인이 형성이 됐고 거기에서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만약 아무런 이런 실적의 변화가 없었다면 버블이라고도 할 만하겠지만 지금 뭐 역시 뭐 마찬가지로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 일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을 노라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때마침 엔비디아와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버블 논란을 해소를 하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낸 것을 바탕으로요. 한 번 더 상승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10만원 정말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신고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그죠? 단번에 추세 전환했고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이럴 때가 매수해야 될 때고 잘 매수해놨다면 기다려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여러분께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엔비디아와 만들어내는 소식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다들 아시겠지만은 맞아요. IR 일정 기다리고 있죠. 그죠? 실적의 내용이 저는 당연히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니까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일장 주가는 두산 로보틱스가 11선을 지켜주면서 도치 캔들이 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도치 캔들이 뜬다면은 안심하시고 본래 업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도치 캔들이 아니라 얘가 갭상승을 한다. 갭상승하면은 딱 요 정도까지 올라줄 거예요. 9만원 초입 부근. 그죠? 이 안에서 좀 눌려있다가 출발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